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난청과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완견에 대한 어떤 청력 검사, 애완묘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청력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는 반려동물 양육 630만 가구, 인원으로 하면은 153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 중에 개가 602만 마리, 고양이가 258마리, 8만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3명 중에 한 분은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난청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 2018년쯤에 제가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질문을 받은 건데요. 우리 집 뭐 강아지 말티즈 암컷이 있는데 뭐 현관문 소리도 못 듣고 뭐 뒤에서 다가서 건드리면은 소리를 전혀 못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저 보청기를 해주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다가 제가 이제 2018년도 이제 청각 관련 석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좀 써봐야 되겠다 해서 임상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난청이 있는 애완견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대여섯 건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이제 대전 우송대에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푸들이죠. 한국 나이로 치면은 한 120살 되시는 초장수 어른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송대에서 이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청력 검사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애완견이나 아니면 고양이는 뭐 들려요 안 들려요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뇌파 검사를 하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뇌파 측정기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털을 약간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뇌파 측정기를 붙여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게 애완견을 이제 돌보고 있는 사람 한 명, 이 헤드셋을 씌워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사람 한 명, 저희 우송대 타평공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어디 있냐? 저는 여기 있죠. 한 총 4명 정도가 이제 달겨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하여튼 검사는 잘 나왔습니다. 이게 고도난청, 사람을 치면은 거의 크게 얘기해도 듣기 어려운 그 고도난청 정도의 애완견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청력 검사는 했지만 이제 보청기는 어떤 견주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했어요. 애완견 난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애완견이든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일단 좀 애완견 쪽에서 좀 특수한 건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난청이 좀 더 발생이 되는데 유전적으로요. 그런데 흰 털을 가진 흰색소 동물한테 훨씬 더 난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라든지 하얀 털을 가진 개들이 훨씬 더 선천적으로 난청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난청이 걸리는 원인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름성 난청이에요. 귀에 어떤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뭐 중이염, 외이도염, 뭐 고막화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분들께 염증 치료를 받고 뭐 약 처방을 받고 하면은 청력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감각신경은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의 신경세포가 소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이나 아니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이 신경세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한 상황으로 치닫고요. 뭐 보청기나 이런 걸로 보존은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달팽이관 신경세포가 소실이 됩니까? 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약물에 의해서 소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소음에 의한 뭐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람도 그렇고 또 애완견도 똑같이 노화에 의한 난청이 가장 많습니다. 사람은 대략적으로 청력을 한 60년, 70년 정도 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고 뭐 애완견들은 한 8살에서 10살 정도 감각 세포를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수명이 좀 오버가 되면서 이 세포들이 소실이 되면서 난청이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애완견 또는 애완묘의 수명의 마지막 3분의 1에서 이런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분들도 똑같은데 난청이라고 얘기하시면 아예 소리를 한 개도 못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난청의 정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 난청 정도 되면은 좀 작게 하는 얘기가 안 들려. 그냥 대화는 됩니다. 근데 작게 얘기하는 얘기가 좀 안 들린다 이런 느낌이고요. 뭐 글자로 치면은 그냥 큰 글자는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좀 흐릿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고도에서 이제 고도 난청으로 되면은 이제 일반 대화가 좀 안 된다. 대화가 거의 힘들어.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심도에서 농으로 가면 아주 크게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청기를 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애완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댕댕이 말고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땡땡이한테 땡땡아 하고 부를 때는 반응을 하는데 땡땡아 하고 작게 부르면은 반응을 안 한다. 작은 소리에만 반응을 안 하면은 약간 중도에서 중고도 난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죠. 그래서 난청 정도가 아주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땡땡이가 큰 소리에만 반응을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불렀을 때는 반응을 안 하는데 땡땡아 하고 크게 불렀을 때만 반응을 하면은 이제 고도 난청. 좀 그 애완견 근처로 가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잘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심도 난청 정도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려동물이 난청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보청기를 통해서 뭐 해결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뭐 사람은 이제 노인성 난청에 오시면은 사실 80%에서 90% 분들이 그냥 보청기를 착용을 하면은 대다수가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요. 그 이제 더 어려운 어떤 수술 방법도 있긴 하지만 뭐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신 것처럼 난청이 있으시면은 그냥 보청기를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애완견들은 왜 보청기를 착용하기 어려울까? 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자체가 어려워요. 아까 사람은 이제 청력 검사를 할 때 이제 들리면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PTA라고 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하는데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완견들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애완견이라고 치겠습니다. 고양이 같은데 애완견이 있는데 소리를 딱 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붙여놓은 뇌파 측정기를 통해서 뇌파가 딱 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문용어로 BAR 청성 뇌건 유발 반응 검사라고 하고요. 사람도 요 검사를 합니다. 뭐 장애 등급 받을 때 검사비가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싸게 얘기하는 데가 뭐 30만 원 얘기하는데 보통 한 40만 원 정도 검사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귀에 염증이나 아니면은 종양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 또 CT하고 MRI 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난청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만 돈이 거의 한 1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좀 검사비가 좀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 동물병원은 거의 없고요. 전국에 10개의 그 수의학 동물병원이 있는 대학 동물병원에서만 청력 검사를 한다고 해요. 보통 리스트를 보시면 뭐 서울대, 건국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한 요 정도 10개 대학에서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의사분들도 이런 전문적인 청력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아시는 수의사분한테 여쭤보니까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왜냐면은 포유류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파충류도 보셔야 되고 뭐 반려동물만 보는 게 아니라 가축도 보셔야 되고 또 진단 영역이 사람처럼 뭐 이비인후과나 치과나 이렇게 과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동물병원에서는요.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이거를 막 세부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내과 질환, 외과 질환 이런 부분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딱 청력이 좋다 나쁘다를 검사해 가지고 요걸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처럼 이제 보청기를 하는 청능사, 보청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 애완견에 대한 케이스가 없으니까는 사실 애완견의 난청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검사 자체가 어려워요. 애완견의 난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난청이 있어 그럼 보청기를 껴줘야 되는데 제품이 없어. 아마존, 뭐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보청기를 딱 찾아봤는데 동물 전용 보청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하는 케이스가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동물도 이제 보청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람이 하는 제품을 동물용으로 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개조를 해서 맞춰주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여기서 이제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까 이제 100만 원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이 착용하는 보청기가 얼마입니까? 그럼 대략 쓸만한 게 양쪽 200만 원 이상. 사람이 쓰는 제품의 어떤 등급마다 뭐 양쪽에 5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진짜 그냥 요 정도 미니멀하게 괜찮은 브랜드의 괜찮은 제품 그러면 한 2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완견 뭐 난청 관련해 가지고 대처를 해보시려면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청기를 껴줬어. 보청기를 껴줬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거부를 합니다. 귀에 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청기를 딱 껴줄 수는 없고 밴드 같은 걸로 이제 귀하고 보청기를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데 대다수 애완동물이 이물질의 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중요한 건 이게 대형 동물 개로 하면 대형견일수록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견은 보청기 착용에 대한 성공 케이스가 꽤 많은 반면에 대형견은 좀 적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그거를 받아들이더라도 별도로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대처를 해야지 왜냐면 소리를 좀 못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별도 좀 전문적인 훈련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훈련하는데 또 비용이 또 들어가고 시간과 비용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애완견이나 아니면 또는 애완묘에 보청기를 껴주기보다는 그냥 적응을 시키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감각 왜냐하면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청력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다른 감각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뭐 후각이나 시각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수화를 통한 훈련입니다. 이제 귀를 못 듣는 강아지들한테 뭐 앉아, 일어서, 뭐 엎드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화를 통해서 강아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많은 견주나 또는 우리 묘주들이 집사분들 이렇게 그냥 청각 장애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니까는 별도로 뭐 보청기나 아니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제 뭐 마음이 안 좋은 경우인데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견들이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이럴 때 그냥 자동차 쪽으로 뛰어든다든지 왜냐면 소리 자체를 못 들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주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문다든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뭐 주변 물건들을 훼손한다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일부 그 수의사 병원 아니면 동물병원 사이트에서는 난청이 있는 경우 좀 문제가 많다 하면 안락사를 시키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견주나 아니면은 저희 집사분들은 이거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뭐 보청기가 이랬습니다. 사람이 끼는 보청기도 이랬어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누가 보청기를 꼈겠어요.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 아니고서야. 그래서 보청기가 대중화가 안 됐는데 이제 보청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도 작아지고 소리도 더 잘 들리고 많은 기능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불과 10년, 20년 전만 비교해봐도 지금 보청기 착용률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제품이 개발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점점 좋아지면은 사람이든 또는 애완견이든 청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난청 프로세스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난청 처방에 대해서 보청기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애완견들도 보청기를 끼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이 수의학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저희 댓글 쪽 그리고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애완견들의 난청과 보청기 쪽을 조금 연구를 하다가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좀 미뤄뒀습니다. 근데 근래에 또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임상을 조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쪽에 난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임상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글을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이쪽으로 연락을 드려서 뭐 같이 임상을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